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재명의 그 위정교사가 이제 9월 30일 날 종결되니까 이게 놓으면서 이제 그 이재명 집단의 위정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집단의 위정 범죄들, 김용 사건의 위정, 이화영 사건의 위정, 뭐 이런 건 종합적으로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루고, 이번에는 이제 그 이재명 재판에서 직접 이게 그 위정을 교사한 자가 있고 직접 위정한 자가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에서 이번에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재판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김문기 몰랐다는 거하고 백현동 4단계 있잖아요. 국토부 협박. 근데 백현동 4단계가 국토부 협박이다. 이렇게 그 위정을 해달라고 계속 종용 교사한 자가 있고, 이 자가 직접 정인 나와가지고요,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위정까지 했습니다. 이자 보통 그 언론에서는 임모라고 빚을 임모라고 하는데요. 저희 서정욱 TV는 이제 그 나쁜 놈은 실명을 까는 걸 원칙으로 한다. 실명을.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임성민. 승리할 때 임성민. 이자가요, 직접 이재명 재판에 나와서 국토부에 뭐 협박이 있었다,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위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도시계획과장이나 주거정비과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런 게 있어, 당신이 국토부 협박 보고한 적이 없냐, 이런 식으로 계속 위정 교사를 시도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장들이 위정을 안 하고 진실을 밝혔죠.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위정 교사는 이제 그 실패한 거죠. 위정 교사를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니까 위정 교사는 이제 그 미수범 처벌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은 처벌은 못하지만 진짜게 나쁜 겁니다. 진짜 나쁜 자예요. 그리고 본인이 위정한 거는 책임져야죠. 이제 기소할 겁니다. 임성민 이자를 처음으로 실명을 공개해서 위정죄로 처벌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임성민 이자는 어떤 자냐? 어떤 자냐? 이자는요, 성남시의 공무원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 지역 경제 과장을 했어요. 2013년에 이재명이가 이제 그 시장할 때 초창기 지역 경제 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재명이가 2013년 11월 1일자로 지역 경제 과장에서 공보관으로 발령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대변인인 거예요. 이재명이가 2013년 시장 두 번째죠. 11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장이던 임성민을 공보관으로 이제 발령을 합니다. 공보관. 공보관이면 이게 이재명의 입이잖아요. 입이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 7월 1년 정도 하다가 어떻게 된다? 바로 이제 그 이재명의 비서실장. 이야, 세죠. 이재명의 비서실장으로 이자가 대장동이 거의 관여에 때려보면 돼요. 대장동이 거의 관여했다. 임성민. 그러면 이게 어떤 자인지 알겠죠? 처음에 지역경제과장 하다가 2013년에 공보관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거 14년 7월부터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대장동이나 온갖 그 관여했던 이런 자가 임성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요, 이 자가 이제 어떤 위정 교사를 저질렀냐? 일단 이제 처벌여하를 떠나서 이게 그 이재명의 양형 구형할 때 검사가 2년 구형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재명이가 범행 은폐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다고 양형 이유에 놓죠. 양형 이유에 보면 이제 뭐 전파성이 큰 TV를 이용했다, 또는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했다, 또는 유권자 선택에 뭐 영향을 준다, 쭉 가다가 6번째 가면 범행 은폐를 지속적으로 이재명이가 시도했다. 그게 바로 이 위정교사입니다. 이자가요, 임성민 이자가 온데 전화해가지고 위정해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그 전화를 했냐? 제일 중요한 게 도시계획 과장이잖아요.
도시계획 그 4단계 뛰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모 씨한테 이 임성민이라는 자가 언제 전화했다? 2022년 8월쯤에. 이게 이제 기소가 되고 막 재판 직전이죠. 2022년 8월. 2022년 9월 8일자로 기소가 됐죠.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의 기소는 2022년 9월 8일자로 기소됐잖아. 근데 그 기소 직전에 수사할 때 2022년 8월에 임성민 이자가 어디에 도시계획과장 이모 씨한테, 이모 씨는 이제 뭐 이름 깔 필요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모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압박했다는 말을 시장님이 누구한테 들었다는데 당신이 기억나냐? 당신이 보고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시도합니다. 이재명이가 위정 교사하는 게 꼭 이런 방법이죠. 김진성 씨한테도 기억 안 난다는 걸, 김진성 씨한테도 기억 안 나는 게 12번이나 당신 이런 적 있었냐? 이런 분위기 아니냐? 기억을 되살려봐. 우리가 서면 보낼 때 되살려봐. 이런 식으로 계속 12번이나 강요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걸. 나중에는 그냥 드는 걸로 해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꼭 이런 식이야. 이 임성민이라는 자가 도시계획 과장한테 이모 씨한테 2022년 8월에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국토부에서 압박했다는 말을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 아니냐? 기억해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압박입니까? 물론 이제 그 과장은 굴하지 않았죠. 그리고요, 이 도시계획 과장 이모 씨가 그러더라고. 임성근이 전화하고 나서 2달 뒤에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와가지고 똑같은 거 국토부에 그 받은 데 기억나냐? 이재명이도 전화했다는 거야. 이재명이도 2달 뒤에 10월 달에 재판할 때. 이게 뭡니까? 이재명이 이게 또 위정교사인 거예요. 임성민이가 먼저 전화하고 비서장. 그 다음에 2달 뒤에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때 보고받은 건 당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전영수 씨도 그랬대. 전화했대요. 이모 씨한테. 전영수 씨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했던 비서실장이잖아. 이분도 도시계획과장 이모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계속 그 이재명한테 보고한 거 아니냐? 기억 되살려봐. 이런 식으로 전화했다는 거예요. 뭐 전영수 씨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했죠. 그때 유서에 뭐라고 썼죠? 유서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지요.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한 이게 전영수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도시계획 과장 제일 중요한 증인 이모 씨한테 임성민이라는 자가 8월 달에 전화하고 2022년 그 다음에 2달 뒤에 10월 달에 그것도 임성민이에요. 이재명이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정정합니다. 임성민이가 2번 하고 그 다음에 전영수 씨도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위정을 교사 살성했다. 근데 실패했다. 그래서 위정교사 처벌은 없다. 미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그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거는 아주 나쁜 범행이다. 그래서 검찰이 2년 구형할 때 중요한 능고로 삼았죠. 임성민 이자가 또 누구한테 전했냐? 바로 이게 그 작년 11월 그러면 이게 2023년 작년 11월에 누구한테? 주거환경과장 전모 씨한테. 아까는 이제 그 도시계획과장 이모 씨고 이번에는 이제 주거환경과장 전모 씨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이재명한테 국토부가 압박한 거 보고한 게 당신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신문하고 종용하는 거예요. 임성미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범행 은폐 양형 요소고 이제 그 실패한 위정교사죠. 위정교사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 김진성이한테 한 것처럼 직접 위정을 해야만 교사가 됩니다. 참고로 위정을 해야만 교사가 성립합니다. 근데 위정을 안 했잖아. 이 이모 씨나 전모 씨 과장들이. 그래서 이제 그 위정교사는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자가 임성민 이자가 직접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 경로력이 확인해 맞을 거예요. 이건 어느 신문에도 이게 안 쓰는데 A 뭐 B 뭐밖에 없지만 제가 이제 그 정확하게 여러 루트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게 뭐 반박해 보든지 뭐냐
이자가 이제 실제요. 실제 이제 임성민 이자가 이제 비서실장 이재명의 정인으로도 직접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보고했다는 것 아니냐. 이재명이가 직접 이렇게 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재명이한테 국토부 협박 직무유기 이걸 보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위정한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겁니다. 정인 나가지고 임성민 씨 정인 나가서 안 나가서 이재명 재판에 나가서 이재명이가 직접 이게 당신한테 질문했나? 이재명이가 임성민 당신 보고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당신 보고 이게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했다는 거야. 비서실장 하면서 이재명이한테 국토부에서 직무유기 문제 삼다고. 이건 명백한 위증입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아무도 이게 임성민 비서실장한테 국토부 협박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는데 그런데 임성민이가 왜 이재명이한테 국토부가 직무유기 한다고 이걸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둘 사이에 자기가 임성민이가 총대를 맨 거예요. 내가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 왜 공무원들이 나한테 하길래 국토부에 직무유기 협박한다고 공무원들이 나한테 이야기하길래 내가 비서실장으로 내가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 국토부 협박을. 이렇게 위정하고 있는 겁니다. 정인이 49명이라 했죠. 선거법에. 49명. 그중에 유일하게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정언한 게 이 임성민 이자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국장 과장 지낸 한 명이 돼 있는데 이 사람에게 빼고요. 2명입니다. 49명 중에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정한 게 2명인데 그중에 비서실장 했던 이재명의 임성민 이자는 자기가 위정도 하고 그 다음에 위정을 해달라고 공무원들 도시계획 과장 그 다음에 주거 정비 환경 과장 다 이게 위정 교사까지 했기 때문에 질이 아주 안 좋다. 이래 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의 비서실장 임성민 씨를 위정으로 기소해라. 검찰은 따끔하게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디 이재명이가 위정을 교사하고 공무원들 거짓말식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자기 비서실장 공보관까지 한 이런 게 임성민 이자를 동원해서 위정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이런 이게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범죄 집단입니다. 저는 따끔하게 검찰이 옛날에 김용이나 이화영 사건에 위정했던 사람 다 기소한 것처럼 이번에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서 위정한 2명이 있다. 이 2명을 기소해라. 특히 임성민 이자는 명백하게 위정도 하고 그 다음에 위정 교사를 2명이나 시도했기 때문에 질이 아주 안 좋은 자다. 이자를 빨리 기소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